수장공사. 수장공사는 치장을 목적으로 덧붙여 대는 공사가 수장공사입니다. 수장공사. 자, 쉽게 치장을 목적으로 마감공사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바닥에 있죠? 마룬을 깐다든지 장판지 깐다든지 있죠? 벽에 벽지 공사한다든지. 아, 나는 벽지 바르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요새 무슨 나무입니까? 그 편백나무로 공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죠? 그런 것이 뭐다? 천장에 반자 설치하는 거 이런 것이 무엇이다? 수장공사입니다. 마감공사하는 거. 사람으로 치면 우리 옷 입고 오는 게 뭐다? 수장공사죠. 머리 핀을 꼽았다, 이거 수장공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얼굴 선글라스를 한번 끼고 왔다, 이런 게 뭐다? 수장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장공사는 치장을 목적으로, 그래서 올해도 몰라, 안 나올 것 같아요, 느낌.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나왔습니다. 몰라, 올해도 잘하면 조금 낼 수 있고, 확률은 50대 50 정도 됩니다. 50대 50.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럽니다. 한 문제. 너무 열렬하게 바라지는 마세요. 그러면 296의 징돌이 개념 알아주세요. 징돌이는 벽의 하부를 징돌이라 해요. 징돌이는 하부를 칭하는 용어예요. 하부를 뭐라 한다? 징돌이. 그럼 판벽 설치하면 징돌이 판벽이에요. 1번은 공부하지 말아요. 1번은 하지 마세요. 이거 내면 내가 교수도 아니라 계세요. 그래서 안 낼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 번도 안 썼고 1번은 쓰면 요거도 먹어. 그 다음에 3번은 걸레바지. 바닥하고 벽면이 맞닿는 부분에, 자, 바닥 청소 시 벽면이 더러워짐을 방지해서 걸레를 받아준다 해서 무슨 바지? 걸레바지. 여기 걸레바지 있죠? 걸레바지. 여기 걸레바지입니다. 걸레를 받아줘. 그래서 아파트는 어디 있는가 하면 거실과 주방에 걸레바지가 설치되어 있어요. 맞죠? 자, 그런데 침실은 걸레바지가 없고, 침실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저기 있어요. 장판지 굽돌이가 되어 있어요. 장판지를 딱 위로 딱 부착해 놨잖아.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죠. 침실에는 장판지 굽돌이라 해요. 한 5cm 딱 올려가 장판지를 딱 부착해 놨잖아요. 별도로 걸레바지 공사하면 자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용어를 잘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교수들이. 제 수업을 듣지 않는 이상 잘 모릅니다. 현장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굽을 딱 올려놨어요. 굽돌이 이렇게, 그건 걸레바지를 안 하고. 자, 보시고. 자, 그리고 넘겨가 보시면 고막이 있죠. 이거는 외벽, 바깥벽 부분이에요. 바깥벽하고 지면이 맞닿는 데는 고막이고, 실내벽 하부하고 바닥이 맞닿는 데는 뭐다? 걸레바지예요. 혼돈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 방음벽에서, 자, 우리가 허범 개념, 자, 허범이라는 것은 이거죠. 소리가 발생했을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념이에요. 자, 보통 이 소리를 내게 되면, 반사하게 되면 울림이 발생하죠. 그러면 에코 현상이 생기면 듣는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실내 마감을 허범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봅니다. 천장에 이거 있죠. 이게 허범이에요. 이게 허범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 천장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구멍 파놨고 막 파도처럼 해놓고 해놨죠? 이것이 허범하기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허범입니다. 소리 에너지 흡수나 소멸시키는 게 허범이에요. 자, 그런데 벽지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허범 재료입니다.
그럼 천정에 합판 쓰는 거 있죠. 합판도 흡음제입니다. 판진도 흡음제예요. 소리가 발생하면 소리 에너지를 뭐다? 진동으로 있죠. 판진동하면서 흡수해주는 판진동 흡음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그래서 거기 흡음판 보십시오. 2번에 섬유판이나 성면 시멘트판이나 석고판 같은 거, 이런 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흡음판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자, 우측 페이지에 코펜하겐 리버 있죠? 이걸 목재 루버라고 하죠. 목재 루버. 코펜하겐 방송국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 시초가 돼서 코펜하겐 리버라고 명칭은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이나 극장 같은 데 무슨 효과를 위해서? 음향 효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얘는 단열재가 아니에요. 옛날 3회 때 단열재 재료를 낼 때 얘가 나왔었어요. 그때 연락에 수업해주고도 가서 틀린 분들 많아. 근데 목재인데요 이러면서 경량 콘크리트를 찍더라고. 그때 경량 콘크리트를 찍은 분들이 많거든. 단열 재료가 아닌 것들이니까. 경량 콘크리트도 단열 목재이거든. 근데 목재 루버라고도 합니다. 근데 코펜하겐 거기 나오죠? 오림목 나오죠? 1번에 오림목. 오림목은 소각재를 오림목이라고 해요. 소각재. 적을 소자. 소각재를 오림목이라 칭해요. 오림목을 특수한 단면으로 밑에 모양 보세요. 세시리 다듬. 세시리는 영어로 몰딩입니다. 세시리. 세시리는 영어로는 몰딩이죠. 몰딩. 세시리. 그래서 몰딩 마무리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 코펜하겐 리버입니다. 그래서 음향 효과가 주 목적이지만 최근엔 장식적 효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식적. 장식 목적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최근에는. 자, 외벽 소음 방지법. 이거는 기출되었습니다. 이거는 기출이 되었고요. 4번 가지고 내서 흡음률이 적은 건데 큰 재로 이렇게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외벽은 차음이 돼야 되잖아. 차음. 맞죠? 차음하고 흡음은 반비례 관계예요. 차음성이 크면 흡음률은 떨어집니다. 그 콘크리트는 자 보세요. 콘크리트는 차음은 잘하죠. 근데 문제 흡음은 안 되잖아. 반사시켜 버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동굴 들어가서 하면 어떻게? 턴을 더 울리죠. 맞죠? 에코 현상이, 울림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소음 방지를 위해서 한번 쭉 읽어 두시고요. 자, 이거 알아두십시오. 공동주택의 소음 방지학에서 아파트의 슬래브 두께를 얼마로 한다? 슬래브 두께를 조건 지금 안 주어지면 210mm예요. 벽식 구조가 기본이 되다 보니까. 근데 골조 구조일 때, 골조 구조가 무슨 구조라 했어요? 라멘 구조. 골조 구조는 150mm 이상으로 하면 돼요. 슬래브 두께를. 최근에 아파트가 벽식 구조라서 거의 벽식으로 많이 지어지니까 이렇게 나와요. 210. 골조 라멘 구조의 아파트일 경우는 얼마다? 150mm 이상. 자,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 현재 슬래브 두께를 이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시험에 내가지고 혹시나 해서 이 개념 알아두면 한번 쭉 읽어두세요. 자, 그리고 페이지 303페이지 제3절 단열 있죠? 단열은 지금 이야기했죠? 3번이나 기출을 했으면 지금까지 단열재 재료가 제일 먼저 냈고 단열재 두께를 냈고 세 번째로 외단열, 내단열 내고 나서 지금 수도했어요. 최근에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알아둘 것이 저 부분입니다.
페이지 306페이지 보시면 4번에 단열재를 시공해야 되는 부위죠. 단열재 시공해야 되는 부분 알아두세요. 거실의 외벽, 최하층 거실의 바닥, 최상층 거실의 반사 및 지붕, 바닥 난방인 천간 바닥, 여기가 단열재 시공 의무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밑에 중부지방에 예를 들어서 단열재 두께를 해놨어요. 중부지방. 중부지역을 보시면 밑에 단열재 두께가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해놨죠. 단열재는 가나 다라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가 등급이 단열재 성능이 가장 좋은 거예요. 단열재 성능이 가장 좋은 등급을 무슨 등급? 가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단열재 성능이 가장 떨어지는 게 뭐다? 라 등급이에요. 라. 가나 다라 해놨어요. 그래서 두께가 얇잖아요. 그래서 가장 두꺼운 데를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가 등급으로 봅시다. 가 등급으로 봐서 제일 두꺼운 걸 찾아요.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으로서 외기와 직접 면한 데 있죠. 여기는 얼마다? 180mm, 18해요. 제일 두껍습니다. 맞죠? 그런데 한 가르쳐 줄게요. 자, 이 옛날에 얼마나 안 넣는가 한번 상식으로 해줄게. 옛날에 5회 때 기출될 때 있죠. 5회 때 기출됐나 6회 때 기출됐나 헷갈리네. 그때 단열재 두께 낼 때요. 내가 농담하면서 가르쳐 줬는데요. 중부지방의 최상층 단열재 두께를 얼마 넣는 줄 아십니까? 5회 때 출제될 때? 5회 때가 90 몇 년도에 시험 쳤더라? 요새 기억력이 다 상실이 큰일 났네. 근데 그때 당시 단열재 두께가 80mm 넣었어요. 그러면요, 엄청난 차이죠. 그것도 최고 좋은 단열재 두께 기준도 아니고, 단열재 그냥 제가 등급 분류도 안 했었어, 그때. 그냥 80mm 이렇게 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워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일 좋은 단열재를 얼마다? 180mm야. 등급 떨어지면 거기 봐요. 얼마입니까? 270mm 이상 넣어야 돼요. 맞죠? 라 등급일 때는. 엄청 두껍게 넣어야 되거든. 그래도 이야기합니다. 최상층 살지 마세요. 이렇게 두껍게 넣더라도 최상층 살지 마세요. 맞죠? 최상층은 남죠. 당첨되면 이제 요새는 또 분양도 새로 하죠. 조만간 해가지고 이제 또 비싸게 팔잖아. 고층 하죠. 돈 벌려고 하여튼 별의별 거 다 만들어가요. 그럼 옆에는 싸게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놔서 옆에를 기준으로 받고 이제 좋은데 더 비싸게 받는 거죠. 근데 이거 아니에요. 기준으로 해놓고 있잖아요. 어떤 거 더 비싸고 어떤 거 싸게 해주는 게 아니고 옆에도 비쌉니다. 적혀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꺼운까지 알아두면 돼. 두 번째 두꺼운 거 2등. 그 140짜리 알아두면 되는 거야. 그러면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에서 외기와 직접 면하는 바닥 난방인 경우이죠. 자, 바로 어딘가 하면 이 경우잖아. 이 필로티 구조 해놨잖아요, 요새. 이렇게 놨어. 막 건물을 이렇게 배치했잖아. 남동 맞죠? 건물을 이렇게 배치했잖아. 괜히 옛날에 이거 해줘가지고 설계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막 돌려가지고 일조권 이렇게 확보하면서 이걸 건축사 괜히 강의해줘가지고 초반에는 전부 다 남향만 보고 이렇게 했잖아. 지었잖아. 맞지? 그래도 막 잡아 돌려가지고 이렇게 아마 질 거라고 했다면 다 이렇게 짓잖아요. 요새. 맞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 통과도로 있죠? 이 필로티를 두잖아요. 1층, 2층이. 맞죠?
필로티를 뻥 두니까 밑에가 필로티잖아. 뻥 뚫렸어. 그럼 옆에는 이렇게 필로티가 되니까 뻥 뚫리니까 여기에 난방하잖아. 아파트잖아.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추운데 옛날에 기준이 없었어. 그냥 일반 5cm 단일지 넣었다니까. 그러니까 엄청 추운 거야. 특히 연립주택이나 빌라들 있죠. 밑에 필로티 주차장하고 내가 바로 지었잖아. 엄청 춥습니다. 이 규정 진짜 잘 만들어져서 에너지라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얼마 된다? 140mm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는 데 가면 추워 난방을 하는데도 우리 집은 난방을 하는데도 추운 이유는 저것 때문에 춥습니다. 샤시 때문에. 샤시가 알루미늄 창으로 바람이 술술 다 들어와. 보시고 그 다음에 단열재 요구 성능 나오죠. 5번 열 전도율 흡수율이 될 수 있으면 적으면 돼. 웬만하면 적으면 돼. 그런데 명심하세요. 저항값은 열 관료나 열 전도 이 저항값들은 어떻게? 커야 돼요. 저항. 열 저항값은 커야 돼요. 명심하세요. 저항은 열을 못 빠져나가게 하는 작용이 뭐다? 저항이에요. 저항값은 커야 돼요. 명심하세요. 웬만하면 적은 것이 좋은데 저항값은 커야 돼요. 그 다음에 온습도에 의한 변형이 어떻게? 적어야 됩니다. 웬만하면 적으면 돼.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자 4번의 비중도 어떻게? 작아야 돼요. 그리고 경제적이어야 되고 시공이용해야 되겠죠. 가벼우며 기기적 강도가 우수해야 됩니다. 품질의 편차도 적어야 돼요. 어디는 품질 편차가 크게 되면 어떻습니까? 문제죠. 품질이 나쁜 데에서 열의 이동이 많거든. 그럼 여러분들 이거하고 같아요. 옷을 다 잘 입었는데 맞죠? 밑에 옷도 위에 옷도 잘 입는데 옷이 좀 짧아가지고 속옷만 옷이 길게가 여 밑에 들어가고 나머지 옷들이 짧아가 이 허리가 늘어나서 그럼 추워요. 일부만 추워버리면 맞죠? 아닙니까? 다 잘했는데 양말하고 신발을 안 신고 나갔네요. 엄청 춥습니다. 이 품질 편차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추웠던 이유가 이거잖아요. 나일론 양말 신고 아이고 고무신 신고 다녔잖아. 맞죠? 발이 시려워 죽는 줄 알았죠? 품질의 편차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맞죠?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신발이 좋아졌잖아. 맞죠? 좋아졌으니까 발 시려운 걸 별로 못 느끼죠. 옛날에 발에 동상 많이 걸리셨잖아요. 품질의 편차가 컸습니다. 맞죠? 자, 보시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도배공사 궁금한 분들은 보시고 나는 꼭 점수를 좀 잘 맞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요. 저 뒤에 가서 좀 봐두세요. 310페이지. 창호지하고 장판지 조금 봐두세요. 창호지하고 장판지. 아니,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데 혹시나. 창호지 볼 때 몇 가지만 체크해 줄게요. 그 기억 읽어두시고 기억하고 니은에서 저거 설명 한번 해줄게. 풀칠은 기하를 평행, 기하를 나오죠? 기하는 서울이야, 서울. 풀칠하는 서울. 서울입니다. 기하리. 풀칠하는 서울입니다. 그래서 기하리 뭘로 만들어지는가? 소리 뭘, 틀이 무슨 틀로 만들어집니까? 빳빳한 돼지 틀로 만들어집니다. 아니면 말총. 말이 비싸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 난 말 사주고 입학한 거 아닙니까? 비싸서 안 돼. 맞아요? 일반인들은 안 돼. 맞죠? 자, 보시고. 그래서 그거 한 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리얼 잘 체크해야 돼.
창호지를 여러 장 붙일 때 밑에서 뭐다? 위로 붙여야 돼. 밑에서 위로. 기억하세요? 밑에서 위로. 여러 장이 이렇게 또각또각 날 때는 밑에서 위로. 그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장판지는 니은 체크하시고, 니은 한 바 두고, 그 다음에 디귿 해두시고, 그 다음에 벽. 장판지 이용은 몇 미리? 50mm. 50mm.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반자는 거의 다 낸 것 같고, 반자는 천장을 가려댄 구조를 뭐라 한다? 반자랗게. 이걸 반자랗게. 이걸 반자. 이거는 경량철골 반자틀이고, 보통 이겁니다. 합판 받는데 이걸 쓸 수 없죠? 그러면 거기는 목재 반자틀이 되는 거예요. 반자틀은 경량철골 반자틀하고 목조 반자틀하고 두 가지입니다. 근데 아파트는 거의 다 무슨 반자틀? 목조 반자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옛날은 합판이나 건축판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요, 그때는 무엇을 썼는가 하면 너를 못 박아 됐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314페이지 그림 보세요. 314페이지 밑에 그림 보면 치바지 널반자 있죠? 못을 밑에서 위로 치받았다 해서 뭐라 한다? 치바지 널반자입니다. 오케이? 간단해요. 그러면 자, 너를 치받기 위해서 목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면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벽이 있고, 자, 그러면 이 반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옛날에는 반자 너를 썼고요. 지금에는 뭘 씁니까? 건축판을 공사하는 게 건축판. 건축판 많잖아. 합판이나 이런 거 있죠? 석고판, 텍스 이런 거 다 건축판이야. 이런 것들이. 건축을 목적으로 제작된 판들을 뭐다? 건축판. 그럼 건축판 반자 하면 이거야? 마감을 이걸로 한 거야. 반자 마감을. 이해되세요? 건축판 반자는 못 봤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이 널 가지고 하면 무슨 반자? 널 반자. 오케이? 근데 널 반자인데 너를 치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뭐다? 치바지 널 반자야. 너를 못 받기 위해서 목재가 필요하겠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틀을 반자 틀이라 해요. 그럼 이 반자 틀을 45바에 45를 많이 씁니다. 이거 치수는 외우지 말아요. 간격 이런 거 안 써줍니다. 그래서 자, 이 반자 틀이라 해요. 반자 너를 못 박기 위해서 지금 대신 뭐다? 합판을 못 박죠? 합판 가지고 하는데 합판을 못 박지 않고 탁가로 탁탁탁 박죠? 요새 공사 쉽잖아. 탁탁탁 픽픽픽 하죠. 그래서 밑에서 치받았다 해서 뭐다? 치바지 널반자인 것은. 그런데 요거 조금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 무엇이 가는가 하면 여기에 뭐가 간다? 자, 반자 틀을 맞춤하는데 맞춤은 안 그릴 거예요. 힘드니까. 반자 틀 바지고, 반자 틀을 받아주는 목재라 해서 반자 틀 바지. 반자를 구성하기 위해서 목재를 틀을 짜는데 그걸 반자 틀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걸 매달아야 돼. 매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달아매는 목재를 뭐다? 달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달대 바지를 받아준 달대 바지를 설치합니다. 달대 바지는 이 볼트를 미리 매입해 놔야 돼. 설치하려고 하면. 철물로 고정시입니다. 이것이 달대 바지고. 근데 여기 벽하고 반자의 마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뭐를 설치한다? 반자
돌림대를 설치하는 게 반자 돌림대, 목재일 때. 자, 그러면 요런 경우 있죠. 경량철골 반자틀은 저걸 몰딩이라 해요. 저기 알루미늄이야. 원래 알루미늄 색깔이지 회백색이라 하죠. 저기 원래 알루미늄 색깔은 저거야. 요거는 코팅 안 한 거야. 알루미늄 색깔 잘 보세요. 저 색깔이 원래 알루미늄 색깔입니다. 몰딩이 월 벽이잖아요. 월 몰딩이라 해. 원래 마무리하는 걸 전부 다 공사해서 몰딩이라 하거든. 마무리하는 걸 현장에서.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게 반자 돌림대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뭐만 설치하면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늘은 일정한 두께가 있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처질 수가 있거든, 오래되면. 그래서 여기에다가 살대를 댄 거야. 살대를 대주면 늘 반자에다가 살대 대주면 무슨 반자? 살대 반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살대는 반자늘의 처짐 방지 목적, 반자늘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주는 목재는 뭐다? 살대야. 달대만 반자틀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살대도 관계 있다. 살대, 달대, 살대, 달대. 오케이? 그리고 이건 다 반달, 반시하고 달시들이 있어, 전부 다. 맞아? 그리고 뭐다? 살시가 들어가면. 사춤, 보름이 되기 위해서 반달에서 살이 조금씩 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름달 되죠?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물반자는 시험에 한번 냈었습니다. 반자틀을 무슨 모양? 격자 모양으로 짠 것이 뭐다? 우물반자예요. 그리고 구성반자가 아직 시험에 안 냈어요. 구성반자. 구성반자는 저겁니다. 보통 목적이 저런 목적으로 씁니다. 장식도 되고 간접 조명도 되고 음향 효과 목적으로 반자 높이를 층을 둔 것을 무슨 반자? 구성 반자라 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이거 구성 반자 아니에요? 그럼 구성 반자라 하면 뭐가 높아야 돼요? 층 높이가 높아야지 가능하잖아. 이게 구성 반자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반자는 이렇게 틀려지잖아요. 일반적인 반자는 이런 식으로 반자를 틀잖아. 평행하게, 맞죠? 그런데 구성 반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층을 구성한 겁니다. 반자 높이를. 이렇게 높낮이를 준 거예요. 청단을 둔 거예요. 청단. 높이 차이를 둔 것이 무슨 반자? 구성 반자입니다. 구성 반자. 그래서 구성 반자는 시험에 언급이 없을 거. 계단은 다 낸 것 같고, 계단은 왜 그러냐? 법령에 들어가니까 애매해가지고 용어 가지고만 냈어요. 계단은 다 낸 것 같습니다. 계단은. 그런데 반자는 혹시나 더 낼 수도 있다. 반자는. 그래서 반자 높이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반자 높이라고 한다? 바닥 마감에서 어디까지? 반자 마감까지 높이가 무슨 높이? 반자 높이라고 해.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316페이지 건축물 피난 방화 구조 기준 관한 규칙에 의해서 그 계단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쭉 해놨죠. 페이지 316페이지 있죠. 머리 아프죠, 여러분들? 괜히 해놓은 것 같아요. 이미 불쏘시기는 만들어 놓고. 페이지 316페이지 있죠. 그 계단 설치 기준 나오죠. 그래서 높이 3m 넘는 계단은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 계단 참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올라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 우리 계단으로 올라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계단 단위 몇 단위였습니까? 12개였다고요? 24개가 아니고. 그 캔창까지. 왜 그런가 하면 층고가 높거든. 층고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파트는 계단 단수가 16개 기본이. 그럼 층 높이가 높으면 계단 16개가 넘어가요. 근데 여기는 층 높이가 높기 때문에 24개가 나오는 거예요. 층 높이가. 근데 1층은 더 많아. 1층은 층 높이를 높였기 때문에 계단 단수가 더 많습니다. 나중에 간단해요. 이 사무실 건물 딱 체크할 때 층고 얼마인가 계단 단수 세야되면 돼요. 그 20cm 곱하면 돼, 거의. 내가 상식 기본 설계 가르쳐 주는 게 그럼 대충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거죠. 3m 이내 1.2m 계단 참을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 1m가 넘는 계단이 양면은 뭐다? 난간 설치하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도록. 맞죠? 난간 설치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너비 3m 넘는 계단 중간에 너비 3m 이내보다 난간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잖아. 역 끝은 데 보면 이게 폭이 넓을 때 중간에 이렇게 두잖아. 맞죠? 근데 대전역은 안 넓잖아. 그래서 없어. 맞죠? 계단, 서울역이나 저기 부산역 가면 넓어서 있죠. 중간에 갈라놨죠? 그겁니다.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거 간단히 한번 봐두세요. 그리고 아니면 어떻게 안 하면 굉장히 이제 단 높이를 낮추고 단 너비를 넓게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단 높이가 낮고 단 너비가 넓어버리면 경사도가 어떻게 완만해지잖아. 맞죠? 단 높이가 15cm 이하가 되면서 단 너비가 30cm 이상이 되면 경사도가 어떻게 완만해지니까 위험하지 않는다 이게. 그러면 이거는 예외다. 중간에 안 두도 된다 이거예요. 맞죠? 한 번은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서 한 번도 낸 적은 없는데 괜히 갖다 놔가지고 불쏘시개를 만들어 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간단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찬 단 높이나 그 초등학교는 애들이니까 단 높이가 16 이하이면서 단 너비가 넓어야 되잖아요. 맞죠?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단 높이가 18이 돼요. 맞죠? 그래서 자, 단 높이가 높아지면 경사도가 어떻게? 경사도가 가파라지잖아. 맞죠? 고등학생은 욕을 잘해서 18 하면 돼. 중고등학교. 중2가 특히 그 문제잖아. 맞죠? 고3 준하고 조용해야 되잖아요. 부모들. 맞죠? 18 속으로 18 해야 돼. 단 높이가 18cm 이하입니다. 12cm 높아진 게. 문화 및 집회시설 있죠. 문화 및 집회시설은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거기 계단 참 너비에 대해서 거기 다뤄놨죠. 간단히 보면서 그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에 저 밑에 보시면 그 하지 마세요. 그거까지만 하세요. 혹시나 해서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319페이지 도장 및 기타 공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장 및 기타 공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